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003반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인간관계 과정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성격 장애에서 오는 갈등, 인간관계 위기 다루기, 그리고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조언은 간호학과 4명과 마지막 사이버 드론 봇 군사학과 이현도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오는 갈등 중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갈등의 키워드를 몇 가지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의 상호성입니다. 대화의 상호성이란 서로 간의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협응이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청자에게 전달하고 상대를 쳐다보는 행동을 말합니다. 접응은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나 말투를 자기가 하는 말에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서로 간의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협응과 접응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방적 의사소통입니다. 일방적 의사소통이란 발언자가 메시지를 청중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군대에서의 명령이나 상사의 지시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의사소통 중 문화의 공유입니다. 사람은 서로 살아가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청소년과 성인의 문화가 다르기에 서로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화의 상호성에는 협응과 접응이 있습니다. 협응이란 상대방이 자기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청자에게 전달하고 상대를 쳐다보는 행동을 말하고, 접응은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나 말투를 자기가 하는 말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넌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말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서 대처 미흡했던 점은 대화하면서 서로가 협응과 접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서로 협응과 접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흡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에는 서로 대화하면서 수시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확인해가면서 의사소통한다면 이러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 의사소통은 발언자가 메시지를 청중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의사소통입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중학생 때 친언니가 집에 친구를 데려온다고 통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었는데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니와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당시 언니에게 싫다고만 말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갈등 원인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일방적 의사소통을 전달받았더라도 단순히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갈등 상황을 인지하게 해주고 같이 갈등 원인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의 공유란 지식과 경험이 서로 다른 청소년 문화, 성인 문화 등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양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친구들끼리 쓰는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였더니 부모님이 아직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 당시 사춘기였던 저는 설명하는 것이 귀찮고 짜증이 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대처가 미흡한 점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굳이 친구들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 없었는데 그걸 사용해서 갈등
상황이 생겼고 갈등 상황 속에서도 설명을 잘했으면 되는 건데 설명을 잘 못해서 갈등이 커져 대처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부모님과의 청소년기의 나처럼 언어의 문화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최대한 언어의 문화를 맞추려고 하고 만약 못 맞추더라도 추가 설명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 방안입니다. 네, 다음은 인간관계 과정입니다. 인간관계 과정은 빠른 판단 단계,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조원들은 빠른 판단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먼저 빠른 판단 단계란 상대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빠르게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빠른 판단 단계는 상대방을 부분적인 정보로 빠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평가 단계입니다. 평가 단계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만약에 우리 상호 간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관계를 중단하거나 접촉 횟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 과정에는 빠른 판단이 있습니다. 빠른 판단이란 상대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빠르게 평가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여 짝꿍과 몇 마디 말을 나누었을 때 그 친구가 말을 할 때 욕을 많이 섞어 쓰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는 질이 좋지 않은 친구라고 단정짓고 거리를 뒀었던 것이 있습니다. 대체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인 사회적 시선에서도 말을 할 때 욕을 많이 섞어 쓰는 사람을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시간 지내보니 그 친구는 욕과는 별개로 좋은 사람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것이든 빨리 판단하여 결론을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빠르게 판단하여 결론까지 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든 경우에서 내 판단과 사람들의 모습이 맞아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모아 무엇이든 빠르게 판단하여 결론까지 내지 말고 오래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단계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단계로 관계에 만족하면 계속 유지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관계를 중단하거나 접촉 횟수를 줄이는 단계입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중학생 때 친구와 자주 놀러 다니면서 비용 지불에 대해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비용을 지불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동안의 암묵적 규칙이 깨졌고 공평성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서히 거리를 두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친구에게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섣부르게 평가했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친구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고 같이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섣부른 포기나 평가를 하지 않고 노력하여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격장애입니다. 성격장애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희 조원들은 회피성 성격장애, 그리고 연기성 성격장애,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첫 번째, 회피성 성격장애란 거절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성격장애입니다. 이러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곤 합니다. 다음 연기성 성격장애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장애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감정에 깊이가 없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규범이나 법을 잘 지키지가 않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학대와 폭력을 합리화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랑 거절이나 비난이 두려워 주변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겪은 갈등 상황으로는 중학교 때 친해진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중 친구 한 명이 계속 규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 무리 친구 한 명이 그 친구가 답답하다고 직접 뭐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싸웠는데 그것이 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한 점은 무리 사이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빨리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과 친구 간 사이가 틀어진 것에 대해 대화를 통해 관계를 증진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혹은 천천히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할 갈등이란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사람은 역할 기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겪은 갈등 상황으로는 수능 끝나고 집에서 3달 놀기만 하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큰 고비를 넘겨도 사람이 사회적 지위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한 점으로는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작은 것들을 성취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크게 다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서로 간 입장을 밝히고 타협점을 찾거나 운동이나 생산적인 여가 생활을 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연기성 성격장애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장애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본인이 친구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되게 과장된 표현을 해서라도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처 미흡했던 점은 그 친구는 뭐 그러한 점만 빼면 되게 괜찮은 친구였는데 저는 싫은 점을 친구로서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그 친구를 손절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갈등 상황을 또 마주하게 된다면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고 상대라면 정말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고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학대와 폭력을 합리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갈등 상황은 저는 2023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홀서빙 알바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정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열심히 배우면서 팀원들에게 인정받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방 셰프의 막말로 인해서 저와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셰프의 반사회적 성향 및 무례한 발언으로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었지만 뭐 직장 상사이니까 꾹 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학기 학교 시험 기간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중에 그 셰프의 모욕적인 발언에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조금 더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보스인 사장님께 애로사항을 말하는 등 해결 방법을 좀 더 고민해봤어야 하는데 너무 우발적으로 퇴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러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당사자와 대화를 더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의 위기 다루기 파트입니다. 저희 조언은 인간관계의 여러 위기들 중에서 이질감 갈등을 인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이론형, 심리형, 사회형, 종교형, 경제형, 정치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고 또 교육 수준, 연령, 경력, 성장 배경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질감 갈등이란 교육 수준, 연령, 경력, 성장 배경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갈등 상황은 알바를 하는 중에 알바를 오래 한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시켰는데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내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킨 일을 하지 못하여 일을 시킨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대처가 미흡한 점은 우선 일을 시킨 사람은
내가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해하지 못하였으면 되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미흡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에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다시 되물어봐서 나에게 전달한 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 등을 생각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인간관계론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매주 수업과 활동지를 통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PPT를 만들고 녹음해서 영상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생소하고 번거로웠지만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니 굉장히 뿌듯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론 수업 덕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되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와 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반성하고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 덕분에 저는 과거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지금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가져왔지만 관계가 많아질수록 또한 따라오는 갈등과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부분이 항상 어려웠는데 인간관계론 수업을 들으며 갈등의 원인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더욱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또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론을 배우면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나의 갈등 사례를 돌아보고 활동을 함으로써 반성도 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앞으로 관계에 대해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답을 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리도 복잡하고 세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생각의 그릇이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